외교만 나가면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 외교의 전문성이라는 것이 대통령한테는 없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참모들이 문제예요. 무식한 자 하나 앞에 두고 참모들이 더 무식하니까 계속 외교 참사가 벌어지는데 그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일단 윤석열은 이번에 이제 이번 했던 게 아세안이고 아세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발리 가서 하는 게 G20이고. 근데 그 아세안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보고 간 거예요, 사실. 그것만 보고 갔는데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쭉 한번 볼게요. 일단 한미일 정상회담은 10분 만에 끝났더라고. 대충 계산을 해봤어. 3개국이니까 서로 통역까지 합치면은 개인당 한 1분 한 뭐 50초? 1분 그렇죠. 한 40초? 네, IM 그라운드 하다 끝난 거죠, 사실. 뭐 있겠어요. 그냥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모인 거죠. 네. 그 10분 만에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전에 뭐 한일을 했기 때문에 한미일을 뭐 빨리 끝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형식적이라는 게 티가 나는 게 정상회담은 일종의 이제 정해진 프로토콜이 다 뻔히 있잖아요. 일단 회담을 30분이든 1시간이든 하고 그리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 사진 찍고 하는 이제 이런 그 정해진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 했다면서 나온 게 없어요. 그냥 사진만 덜렁 하나 나온 거 말고는. 그러니까 이게 한미일 정상회담이 오히려 윤석열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었거든요. 윤석열 본인한테는 뭐 내가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공동으로 뭘 맞선다. 북한에 맞선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세 3자의 정상회담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는데 요거는 그냥 끝나.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바이든도 윤석열 만나고 싶지 않은 외교라고 지금 IRA 내모네. 네. 그 IRA 뭐 관련해 유해라든지 뭐 예외 조항 같은 거 이거는 그냥 워딩만 나와요. 협의한다. 결과물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진짜 참사는 그거 아니에요. 이런 보도 있었죠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양쪽 다 일타 쌍피로 때렸는데 러시아한테는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다 그랬고요. 다음에 남중국해도 국제법 따라야 된다. 네가 왜?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저기서 왜 진짜 네가 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각하다는 말로는 좀 부족할 만큼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에요. 거기다가 한미일 정상회담 했다고 이제 자랑하면서 한반도, 그러니까 한국 버전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뭐 같이 동시에 발표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이제 대놓고 제일 큰 형님이 미국, 그 다음이 일본, 우리가 일본의 따까리로 들어가겠다는 걸 선언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불쾌한 이야기를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완전 개단무지. 지금 더군다나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책임지게 만들 것이다. 야, 어연직이 대단하구만. 뭐 어떻게 뭐 아주. 압수수색 할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그렇지 않아도 푸틴이 그랬잖아요. 지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 주면 우리는 거기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니 왜 저래? 아니 오해해서 지금 무기 지원도 하고 있는 걸로 그걸 뭐 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다 들킬 수밖에 없는 거고 다 공개될 수밖에 없는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런 발언은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쫙 갈라가지고 지금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생각이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게 있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형님 외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형님들이 가니까 저는 따르겠습니다. 너무 국민 입장에서는 진짜 무식해 보이고 답답한 거죠. 아니, 진짜 이게 진짜 너무 심각한 게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영토와 관련된 분쟁 이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영토 이슈가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그런 식으로 외교를 통해서 불쾌감을 전달하든 안 그러면 좀 이렇게 먼 전략적인 방향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애둘러 표현을 하든 하는 게 그 메시지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그런 영토 이슈가 전혀 없어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가 그런 불쾌감을 불러일으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미국의 행동대장이냐? 이거는 윤석열이 이거 이 얘기 또 하면 더 사람 비웃겠지. 탄핵 사안이에요.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굳이 지가 나서가지고 지가 뭔데? 중국 심경을 건드리고 사실 독도 문제가 걸려있는 일본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남의 나라에 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건 무식한 수준을 넘어가지고 얘는 완전히 또라이예요. 아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중국과 하는 무역, 러시아랑 하는 무역 이 경제가 걸려 있는데 여기 가가지고 남중국해는 쉽게 표현하면 중국 네 땅 아니야 이거잖아 지금.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항상 남중국해는 굉장히 예민한 곳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거기서? 이건 너무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생각이 있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또 이걸 적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윤석열이 그 남중국해 말라카 해협 이런 어떤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서 지도라도 한번 제대로 본 적 있는 건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중국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모든 나라가 다 중요합니다. 그 나라들을 끼고 우리 에너지가 수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가 수입되는 경로가 중요한 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먼 백기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균형 외교만 잘 맞춰도 우리가 일본한테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포기하고 무조건 다 일본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발언권 자체를. 우리가 왜 일본 대신에 싸우겠다고 이렇게 나서야 됩니까? 저는 이번에 윤석열의 저렇게 그 강력한 발언이라고 하기엔 좀 약간 모질란 발언이 나온 이유는 지난번에 바이든을 날려버린 다음에 눈치를 보고 오히려 이번에 확실하게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충성하겠다라는 거를 맹세하기 위해서 저렇게 더 강력한 멘트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 상식선에서 초등학생도 이런 멘트하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외교의 기본은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잖아요. 네. 여기 우리 국익이 어디 있어요? 그런 발언들은 바이든이나 일본이 하게 만들고 우리는 옆에서 평화를 저유라는 게 맞는데 형님들 비켜. 내가 총 다 맞을게. 이 지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중국과 러시아 그것도 면전에 대놓고 뭐 이런 또라이가 대통령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책임지게 만들겠다는 저것도 외교적으로는 진짜 바지 벗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외교는 내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약속을 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슨 권한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이거는 자기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렇게 끓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바라보는 외교 당사국들은 굉장히 가소로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진짜. 아니 일본이나 미국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는 이런 천치 같은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나 저거 보고 기하면네. 저거는 완전히 정상이 아니구나. 진짜 오래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나 봐봐요. 이 폭풍 바로 불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러시아랑 중국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있어. 북한에 대해 한마디 했어. 최소한 북한을 우리가 관리할 때는요. 윤석열처럼 관리하면 한반도의 평화 절대 없어요. 계속 미사일 쏘고 서로 이 한반도 리스크라는 걸 뭐라 그랬냐면은 김정은 정권은 반인륜적 성향이래. 미국이나 일본이 하고 싶은 얘기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정상입니까? 아니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진짜 걱정되는 거는 예전에 러일 전쟁을 러시아와 일본이 싸웠지만 어디서 싸웠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싸웠어요. 이거 지금 땅 대주고 여기 와서 싸우세요 형님들 이래도 지금 모자랄 판이에요. 나 진짜 저건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분노스럽더라고요. 외교라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윤석열 씨, 문 대통령이 뭘 모자라서 그런 식으로 외교를 했던 게 아니고 미국과 북한을 살살 달래면서도 일본한테는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하고 진정한 행동으로 보여라. 이런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외교란 말이에요. 중국과 러시아, 미국 등을 이게 심경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좀 세게 나가라고 했지만 문 대통령이 했던 그 스탠스는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외교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한 번 더 리스크를 줄여가는 것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인데 제가 집회 때도 한 이야기인데요.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선서하잖아요. 그 선서가 뭐냐면은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예요. 그 헌법에 대통령의 역할이 나와 있잖아요. 국민을 지키고 평화를 만들고 국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란 자가 외교 무대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미국과 일본의 행동대장 노릇을 해버리면 결국 국민한테 그 피해가 돌아온다는 거를 이 자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 발언 딱 보면서 그러니까 피가 거꾸로 돌더라고. 이게 대체 뭐냐? 그러니까 마차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짜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감정적으로 끝까지 틀어져 가지고 진짜 싸우게 된다면 어디서 싸우겠습니까? 중국 본토에서 싸울까요? 미국 본토에서 싸울까요? 일본에서 싸울까요?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결국에는 한반도란 말이에요. 만약에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끝까지 대결하다가 결국에 무력 대결을 한다 그러면은 어디서 싸우겠습니까? 러시아 본토에서 싸울까요? 저 블라디보스톡 같은 데서 싸우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결국에는 대리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맥락이 있고 다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양쪽에서 너무 좋은 핑계들이 있는데 왜 자기 본토에서 싸우겠습니까? 윤석열이 얼마 전에 도어 스태핑에서 피치인가요? 거기서 국가 신용 등급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국가가 잘 운영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특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위험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 이렇게 건드리면은 당장 무디스나 다른 곳에서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시킬 수 있고요. 그럼 그런 고스란히 그런 피해는 국민들한테 온다라는 걸 지금 윤석열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헌법 하나도 못 지키는 거의 압색밖에 모르는 검사 출신 정말 징글징글하다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문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을 만나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래놓고 북한만 때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 입장이라는 게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은 생각이 달라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일본 놈들보다 더 일본스러운 거야. 왜 이게 이런 거거든. 북한은 핵을 만들어서 미국과 일본을 상대하고 있단 말이죠.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 하나 쏘니까 일본 난리 나잖아요. 막 공수평본하고. 예. 이 상황에서 내가 전에 말씀드렸죠. 유엔총회 같은 데 가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아주 쉽게 표현하면 우리 동생 잘 달래볼게요. 잠깐만 좀 기다려봐요. 때리지 마시고. 이 외교를 해야 되는데 일본이 지금 과거사 위안부 합의 또는 독도는 우리 땅 이 모든 것들이 걸려있는데 일본한테 그 찍소리도 못해요. 일본 관함식에 한국 군인 보내가지고 전범기에다 격리하게 만들어. 그래놓고 북핵 대응만 손을 잡아요. 정말 우리들 뒷목 잡고 쓰러지게 만들려는 조사가 아니라면 이게 대통령이 할 짓이냐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윤석열이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북아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진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로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도 됩니다. 그냥 핵 확산 반대한다. 북한도 그러면 안 된다.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해도 충분한데 거기에 얹어가지고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순간 북한은 핵 문제가 아니라 인권 문제를 가지고 또 국가적 자존심 문제를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굳이 안 찔러도 되는 부분을 찔러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한테도 도움도 안 되고 우리나라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윤석열은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지금 오히려 나대는 바람에 더 문제를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나 그러네. 마찬가지인 거죠. 나대는 게 김건희만 나대는 게 아니네. 이게 나대는 게 아니면 뭡니까? 혹시 우리 방송 무슨 방송인가고 들어오신 어르신? 우리 말 틀렸으면 댓글 써주세요. 제가 삭제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가 틀렸습니까 지금? 이거 하나도 못하는 게 대통령이라고 깝죽거리면서 MBC 전용기 타지마 같은 소리 하면서 나가가지고 아주 부창부수. 부인은 부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주 개판 내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만나는 것은 현재로서는 윤석열이 IRA 현대차 같은 이런 국익은 엄청 뺏기면서 미국이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국이 이거 동북아시아에서 이 한미일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의 이익 때문에 그래요. 예. 미국 자체가 자기들 힘 안 쓰고 한국과 일본의 힘을 빌어서 북핵을 견제해 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어디 윤석열 찍으신 분들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북핵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 북핵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이든의 생각은 뭐냐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만나자가 지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없어요. 기준이 없고 이거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이 해결하는 조건이 아무 조건 없이 만나자예요. 예. 그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근데 북한은 아주 간단하게 뭐 나중에 무슨 뭐 평화협정이라든지 정전협정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 니들이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 정책을 버려라 일단. 아무 조건 없이 만나면 계속 시간만 질질 끌잖아요. 트럼프가 그랬잖아. 이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한테는 북핵에 관련돼서 사실상 거의 무대응에 가깝고 그것을 갖고 노리니까 윤석열이나 일본이 아주 호들갑을 떠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갖고 노는 거예요. 핵을 쏠기만 하려고 그러면 막 난리 나잖아요. 막 즐기고 있는 거 지금. 이 상태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는 짓거리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미 동맹에 대해서 우리나라 우파 우익들이 너무 큰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과거에 1950년 이후의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이 자리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한국이라는 땅이 필요해서 일단 먼저 동맹을 맺었던 건데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력 그러니까 생산력이 필요해서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반도체하고 배터리, 자동차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IRA 전략에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그 모든 걸 미국 본토 내에서 직접 생산한다는 거잖아요. 대만에 왜 자꾸 개입을 하겠습니까, 미국이? 반도체 그 공급망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없어도 미국이 필요한 만큼의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대한민국 동맹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언제든지 전쟁터로 갖고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거짓말, 이게 진짜 이게 뭐 뭔 이야기 같습니까? 지금 현대자동차 그 텍사스 공장 3년 안에 지금 완공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리백 때문에 삼성전자 공장도 베트남으로 갈지 캄보디아라고 할지 모릅니다. 왜? 아리백 그 조건을 못 맞추면은 가격이 2배로 뛰는데 누가 그걸 사줍니까?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돼버렸을 때 미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없어도 자기들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런 나라를 왜 지켜줍니까? 뭐 70년 동맹이었기 때문에 그 정을 봐서 지켜준다고? 외교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필요 없으면 그걸 다 버리는 거지. 예. 그렇지. 이 정상회담 통해 가지고 무슨 뭐 협의사항이나 이런 거 잠깐 볼까요? 공동 성명 요지? 오로지 북한, 대중국 견제 그것밖에 없어요. 한국이 중간에서 한국의 이익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바이든하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만나게 해갖고 미국에다가 공장 하나 짓자. 한국이 지금 얻은 게 뭐예요? 근데 북한 미사일 어쩌고저쩌고 저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한미일 정상회담 주요 내용. 오로지 그것밖에 없어요. 내용 자체가 없다고. 이 모든 행위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이익, 일본의 이익이에요. 우리 이익은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다가 뒤에도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번 정상회담에 일반 기자들 데리고 간 기자들을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대통령실 기자만 들어가게 하면서 지금 이러한 내용도 대통령이 그냥 그 대통령실에서 정리해서 나온 것만 나온 네.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번에 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은 건 아무것도 없고요. 오직 윤석열이 지난번에 바이든한테 48초 그 굴욕 그 만남 그거 뭔가 만회했다라는 느낌. 맞아. 그리고 일본 기시다 총리와 만나서 30분간 했는데도 일본이 간담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정상회담이라고 정식적인 호칭을 붙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직 윤석열이 자기 그 뭔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거밖에는 국민들이 맞아요. 얻은 건 아무것도 없죠. 네. 개인적 이득을 위한 거였죠. 그러니까 정치 시사를 잘 모르시는 그 이직 분들한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북한이 핵을 쏴. 그럼 윤석열이 우리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뭘 어떻게? 지금 북한이 탄도미사일 쏘니까 우리나라 현무투가 뒤로 가는 바람에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대응 사격이라는 게 대응 발사라는 게 그쪽에서 미사일 쏘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 있어. 니들보다 더 수준 높은 거 있어라고 쏘는 거야. 그냥 보여주기 식인 거죠. 근데 그 현무투가 뒤로 가버리니까 이제는 저쪽이 미사일 쏘니까 한국이 전투기를 출격을 시켰어. 근데 그것도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나 김정은 이 상태로 하면 김정은 굉장히 그 뭐랄까 규탄하고 싶은 측면이 있거든요. 김정은하고 윤석열하고 바이든이 그냥 짝짝꿍하고 노는 것 같은 기분이야.
문제는 북한이 핵을 발사를 하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데 그 대응이 뭐냐고.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쐈어요. 한국이 핵미사일 쏠 거야? 단호한 대응이 뭔데? 북한은 이미 경제 제재를 극한으로 경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만장일치잖아. 중국 러시아가 일본을 지금 중국을 때릴 수가 없어. 왜? 윤석열 같은 자들이 미국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쪽에 심리적으로 편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재도 못해. 단호한 대응이 안 된다고. 윤석열 씨가 모르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단호한 대응 뭐 어떻게 할 건데. 대응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미군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뭘 알지도 못하는 게 단호한 대응한다고 뭐 핵실험 강행 시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 뭘 어떻게 할 건데.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하게 만드는 요소로 우리가 그거를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자예요. 나 미치겠다 진짜. 최소한 정세현 장관하고 하는 방송이나 좀 보든가. 새날이 사는 거. 모르면 좀 아는 척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뭐 나 같은 사람만큼도 못하는 단호하게 대응을 하겠다. 뭐 어떻게 그 대통령실에서 지금 그 손가락을 이렇게 꽉 깨물어 가지고 혈서라도 쓸래? 뭐 유치해 죽겠는데 진짜. 씨. 아주 그 뇌가 이렇게 뇌에 생기는 질환 중에 그런 실어증 같은 게 있대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떠드는 그게 뭐 베르니케 실어증인가 네.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핵이 어떻게 돌아가 있고 지금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문제를 안 만들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야야 허심탄회하게 접근 없이 만나자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인데 지가 나서가지고 행동대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 팔에다가 착하게 살다 쏘는 조폭 같아. 농담하는 게 아니라. 왜 개들이 짖는 이유가 무서워서 짖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동네에서 왜 깡패 같은 개뿔도 없는 막 아저씨가 막 큰 소리 치고 막 센 척 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동네 아저씨가 저러려니 하는데 이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해외에 가서 저렇게 센 척하고 큰 소리를 하는 게 그 모든 피해가 이제 국민한테 올까 봐 저희가 너무 걱정하는 거죠. 태어나 이렇게 무식한 자 처음 봅니다 진짜. 여기까지 외교참사 1.